일단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량을 조금 늘리고 있다는 거고요. GM이 일단 전기차 판매 목표를 30만 대로 잡으면서 판매량을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 말고 테슬라도 올해 25%에서 30% 정도 목표를 좀 증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완성차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그게 있었죠. 그 생산 동맹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밑단에 이제 밸류체인 소재 업체들한테 새로운 고객사 컨택의 기회가 좀 생긴다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을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하고 있는데 그 저수익성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구미 양극재 공장, 구미는 사실 10,000톤밖에 생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연에 18만 5천 톤에 비하면 상당히 규모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 그러니까 가장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쪽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구미공 양극재 공장을 정리를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 쪽에 지금 사업을 지금 축소하고 있거든요. 음극재 가동률이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OCI랑 합작한 음극재 소재 관련된 P&O 케미칼 지분도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이 흑연 쪽보다는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도 흑연 대신에 이 실리콘 응급제 개발하면서 실리콘 응급제 사업을 좀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선택과 집중이라 해서 모든 투자를 다 끊냐? 그건 또 아닙니다. 캐나다 이쪽 GM하고 합작하는 캐나다 법인에는 오히려 5천억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 캐나다 퀘벡주에다가 연 3만 톤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고 리튬 중심의 광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LG화학이나 모두 이 밸류체인 내재화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에코프로 머티도 투자하고 에코프로 BM도 투자해서 그린에코라는 인도네시아 현지 니켈 재련소 그린에코 여기에서 실제로 그린에코를 통해서 니켈을 조달받아서 그 니켈을 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전구체를 만들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를 통해서 에코프로 BM 양극재로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에코프로 BM의 양극재가 엄청나게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가격을 상당히 LFP 배터리 못지않은 가격대로 맞춘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좀 예상했던 소위 말하는 그 뭐 하이망간이라든지 다양한 LFP 양극재 신규로 개발해서 그쪽도 포지션을 늘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신규로 개발했다. 또 얘기 많이 나왔던 게 미드니켈이거든요. 요런 미드니켈 뭐 LFP 양극재 그다음에 하이망간 망가니츠 요런 쪽이 생각보다 좀 지연된 측면이 있고요. 중국하고 합작했던 부분들은 뭐 전면 취소되거나 중단되면서 이런 투자가 상당히 조정이 되고 있다. 네 번째는 리튬과 니켈의 가격 하락이 좀 어느 정도 하방 그 경직성을 좀 유지하고 있어서 여기서 더 빠질 거라고 보는 거는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말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더 요거 그림 재밌어요. 이거 그 조업 자동화 프로세스인데요. 포스코가 이제 소위 말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공장에 실제 투입을 하고요. AI 기술이랑 결합돼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도입되면 원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생산 공정의 혁신이 되면서. 그러니까 비용단에서 줄어들면 당연히 그게 마진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포스코가 도입하면 당연히 LG나 에코프로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포스코는 사실은 어떤 로봇 회사를 갖고 있죠? 뉴로메카는 로봇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LG는 이미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라는 로봇 회사 지분을 또 갖고 있고, SKO는 유일 로보틱스라는 로봇 회사를 갖고 있죠. 그런 자동화, AI 기반의 이런 그 공정의 혁신이나 그런 부분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업체들이 생각보다 전기차의 부진을 다른 부분에서 좀 벌크업이 되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데, 테슬라를 예를 들면 ESS가 전년 대비 100% 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LG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20%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30%까지 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되고 있다. 왜냐면 중국이 미국에서 LFP 배터리로 ESS 시장을 꽉 잡았는데, 그 ESS 시장에서 중국산 LFP 배터리를 미국이 철저하게 지금 배제하는 그런 정책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국 CATL이나 BYD의 ESS 배터리가 배제되면 그 자리를 국내 배터리가 좀 반사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